안녕하세요. 변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급등 마감했습니다. 제가 계속 21선 밑에서는 매수 괜찮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막판에 좀 밀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삼성전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정말 기준선 잘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서 핵심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여기 21선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시장 영향으로 이렇게 21선을 이탈할 때 이럴 때가 우리가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말 우리가 뭐 전쟁이나 다른 시장 이슈로 해서 계속해서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삼성전자의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파운드리 부분. 자, 그동안은 우리가 메모리 분야에서 너무나 실적이 좋다는 건 잘 알아요. 자,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파운드리 부분까지 회복이 된다고 하면 양쪽 모두에서 정말 양 날개를 모두 달고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처럼 엄청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급을 보시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기관들도 같이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본문에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가장 좋은 이슈는 바로 이거였죠. 트럼프 이란과 방금 훌륭한 합의를 했다.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 이란 핵무기 보유 금지 합의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트럼프의 이번 전쟁의 목적은 명분은 바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바로 이란 측에서 최종 결정 안 내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 이슈가 이제는 종전에 가까워졌다. 이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에 이어서 구글까지 삼성 대박 터지나 이 부분 정말 파운드리 역대급 호재고 이제는 메모리 분야에 이어서 파운드리까지 정말 이번에 흑자 전환하면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반도체 비중 확대다. 메모리 7, M7 라이징 바로 사이클이 지속된다.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서 이거 같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증권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정말 위쪽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엄청난 실적 성장, 그것을 기반으로 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삼성전자로 큰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정말 여러분의 이 구독과 좋아요가 있어야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정보들, 분석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트럼프 이란과 방금 훌륭한 합의를 했다. 자, 그랬는데 이란에서 최종 결정 안 내렸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종전이라는 목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은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가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번 같은 조정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는 얘긴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준선 잡고 잘 매매하시면
계속해서 큰 수익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전이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너무나 큰 게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을 진행하게 되면 일단 유가, 기름 가격이 올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 압력까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종전이 된다. 자, 이러면 유가가 일단 빠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둔화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기술주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식시장 전체가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시장도 오르고 우리 시장도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합의 과정에서 계속 흔들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 자체는 꾸준히 좋아지지만 주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고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구글까지 파운드리에 들어오겠다 이런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 테슬라, 엔비디아에 이어서 구글까지 오게 된다면 정말 이건 초대박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메모리, 여러분 HBM, D램 뭐 이런 것들은 물론 너무나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파운드리가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 부분, 자, 그리고 메모리 부분 양쪽 모두 다 좋아진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정말 SK 하이닉스랑 비교할 게 아닙니다. 실적이 더 많이 좋아지고 주가도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구글이 자체 개발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바로 TPU 생산 일부를 삼성전자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AI 수요 폭증으로 TSMC의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된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 또 다른 이슈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은 핵심 연산 칩은 TSMC의 1.4나노 공정에 맡기고 HBM과 연결되는 바로 핵심 부품 메모리 입출력 다이, IO 다이를 삼성전자 2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부분 이원화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도식화해 보면 한국경제TV에서 오늘 나왔던 내용 캡처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HBM 삼성전자가 만들죠. 자, 그런데 바로 이 IO 단자까지 삼성전자가 패키징을 같이 하게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보다 엔비디아 점유율이 낮아요. 자, 2등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역전도 가능하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HBM을 직접 만들고 IO 이 파운드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 패키지 안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HBM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외신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기술을 모두 보유해 HBM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 이게 너무나 좋은 거죠. 직접 HBM도 만들고 여기에 IO까지 같이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TSMC는 파운드리만 해요. 메모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근데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기에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신 AI 칩에서 메모리와 연산 장치 간 데이터 소통을 돕는 연결 부품의 역할은 매우 치명적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TSMC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의 대형 호재가 될 전망이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이 가장 주목받는 최첨단 2나노 공정에서 제조 역량과 신뢰성을 입증할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너무나 중요하죠. 메모리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1등인데 TSMC는 파운드리 부분에서 1등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 바로 파운드리 부분은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씩 따라가고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삼성전자가 1위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테슬라의 AI6 칩, 엔비디아 베라 루빈용 LPU, 여기에 구글의 핵심 AI 프로젝트까지 수주를 하면 삼성의 첨단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즉 실적 자체가 좋아지고 주가도 이를 바탕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3년 만에 성장 궤도에 진입한다. 올 3분기 흑자 전환 전망이 된다. 자, 이게 이번에 구글 계약설 나오기 전에 나왔던 6월 8일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구글까지 만약에 수주에 성공한다 그러면 더 빠르게 더 확실히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8일 업계에 따르면 수율 개선과 대형 수주 효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설정했던 흑자 전환 목표 시점이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이었는데 지금 올해 3분기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좋을 걸로 예상이 돼요. 바로 메모리 부분 때문에 많게는 90조까지 보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분기에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지금 100조까지 보고 있는데 파운드리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100조 이상까지도 가능이 하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이 바로 이 조단위 영업 적자가 2022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26년 3분기에 드디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부분에 가려져 있었지만 바로 이 파운드리 부분이 아킬레스건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까지 흑자 전환이 된다 그러면 양쪽 모두에서 너무나 좋은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25년 7월에 테슬라와 22조 8천억 규모의 자율주행칩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AI5, AI6 칩의 2나노 양산에 착수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I 추론 전용 칩 그록3를 공개하면서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공개 인증하기도 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바로 HBM이라는 바로 병목에 해당되는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아픈 손가락이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대가로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HBM에서 SK하이닉스처럼 마찬가지로 수혜가 되지만 여기에 플러스 파운드리 실적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올해 2나노 관련 수주 건수가 전년 대비 1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자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닌텐도 등 복수의 빅테크와 협력 범위를 확대 중이다. 자, 그래서 6세대 HBM4 베이스 다이 물량이 이미 완판 수준에 이르렀다는 전언도 나온다. 즉, 우리가 아직 메모리 쪽만 집중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쪽도 정말 너무나 좋아지면서 실적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게 나올 수 있고, 자, 그러면 주가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기대치보다 훨씬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일러 팹에서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양산이 시작되면서 이 가동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고정비 구조가 이제 역전하면서 비용 건전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회계적 결과입니다. 하반기 양산이 본격화되면 감가상각 부담 요인이 오히려 고정비 희석 효과로 전환되면서 손익 구조가 급격히 개선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메모리만 해도 성적이 좋은데, 실적이 좋은데, 정말 파운드리까지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면 실적은 우리 예상치보다 훨씬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바로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비중 확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보시면 주도주로 부상한 메모리다. 자, 그래서 AI 추론칩 이 수요 성장 가시와 수혜가 지속이 되고 수급 불균형, 즉 수요 자체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가격 상승까지 장기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내 주도주 업종으로 부상을 했다. 즉 메모리,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도주로 부상을 하고 실적도 마찬가지지만 주가도 같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 3년간 역대 최대의 캐펙스 경신이 반복될 전망이다. 즉 삼성전자 계속해서 캐펙스 증설을 한다는 얘기 자체가 그만큼 이 증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거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캐펙스 투자를 하더라도 수요가 계속해서 뒷받침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바로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올라갔다 금방 꺼지는 이런 사이클 산업이라 우리가 이렇게 사이클이 꺾이기 전에 미리미리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만 보시면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 즉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병목 공급 확대까지 시차가 존재해요. 자, 그렇게 되면서 가격 상승을 제한할 요인이 부재하다. 즉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다양한 중장기 공급 계약 논의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의 수요의 성장 속도, 즉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캐펙스 증설, 즉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를 엄청나게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하더라도 역대 최장기 사이클이 될 것이고 사이클 피크를 논하기엔 이른 시점이다. 아직도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사이클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제 여기서 꺾이는 피크 시점을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10년 메모리 사이클을 보시면 2016, 17년도 클라우드 때는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이 237%에 주가 상승률이 114%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디램이랑 낸드 가격 상승률이 115%, 683%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AI 사이클은 영업이익 자체가 571%나 지난번보다 2배 이상 좋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도 거의 590% 상승이 나오고 있고 디램 랜드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자, 그런데 이 사이클이 전과는 완전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장 긴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는 CPU까지 들어왔어요. 기존에는 GPU향 HBM에 대한 수요가 메모리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하면 지금 CPU의 역할이 강화가 되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소캠2, 자, 이런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즉 GPU에 포함되어야 하는 HBM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CPU에 들어가야 되는 소캠2 같은 메모리까지 같이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ATA 장기 공급 계약이
절대적으로 메모리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다. 즉,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데 이 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 이런 계약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익성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바로 우리가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사이클로 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 이게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 공장 건설이 진행이 되면, 즉 증설을 하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 수요 피크 아웃을 촉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때에도 최종 정점은 바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이번 사이클은 수요 공급 모두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디램 가격에 급등과 급락이 있다.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슈퍼 사이클이란 얘기고, 지금 이게 듀레이션이 길어지고 있다. 즉 과거보다 펩의 ROIC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2023년 펩 취소의 나비 효과로 계속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HBM이 등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솔루션 비즈니스로 진화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 다른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램의 사이클 변곡점을 보시면 2분기 26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좀 둔화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피크아웃 사이클 종료라는 우려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이럴 때 조정이 나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라는 거죠. 자, 그리고 26년, 27년 내년까지도 영업이익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구간이고 과거 사이클보다 더 길고 더 깊고 더 비싸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년 2분기에 신규 팹이 공급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하기는 힘든 물량이다. 즉 이때까지도 수요가 너무나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2029년 이후 추가 신규 팹 이때나 돼야 비로소 공급이 의미 있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2029년까지 계속해서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이 까만색 선이 디램의 매출액 선이에요. 자, 그래서 최근에 디램 가격 상승률이 피크를 치고 내려오면서 지금 디램 매출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 3분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2027년까지 영업이익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구간이 될 것이고 이제 공장들이 열려요. 자, 근데 이 공장들이 사실상 의미 있는 공급 증가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이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2029년까지 가야 의미 있는 공급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역전이 가능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영향으로 역전이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시총의 역전은 바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스마트폰 기업 가치를 무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메모리 부분도 있지만 지금 파운드리 부분, 자 여기에 스마트폰 부분, 가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바로 메모리 부분을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메모리만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역전한다. 이거는 나머지 부분을 무시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메모리 이익의 원천이 서버 디램, DDR, LPDDR, 그리고 서버용 eSSD 랜드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SK하이닉스가 바로 HBM 부분에서 1등이지만 삼성전자가 HBM 점유율을 21%, 31%, 37%로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범용 디램 부분에서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바로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더 길어질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을 보시면 지금 ETF 유입 금액 추이를 보시면 삼성전자 파란색보다 우리 빨간색 SK 하이닉스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수급적인 요인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HBM 부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가장 높죠. 자, 그런데 서버 디램, 모바일 디램, 서버 2 SSD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우리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주요 CSP들의 캐펙스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25년 10월에는 캐펙스 전망이 이 정도였어요. 26년도에 대한. 자, 근데 26년 1월 달에 여기까지 올라왔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6년 4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더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상향되고 있다는 얘기고, 바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주요 CSP들이 캐펙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즉, 실적을 믿으면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결국에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눌렀던 게 외국인들의 매도예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도 이제 잠잠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는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6월 24일 바로 MSCI 선진국 지수 재분류 검토, 자, 여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개발도상국 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 지수로 분류가 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늠자 관찰 대상국 한국 등재 이루어질까, 이런 기사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1년 동안 관찰 대상국 분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 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날짜가 바로 6월 24일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한 60% 정도 노무라 증권의 예측으로는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편입이 되더라도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대 360억 달러, 거의 7조에서 40조, 50조 정도의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로 6월 24일 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날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잘 지켜보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팔로우업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스페이스 X가 오늘 밤에 상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청약 증거금이 2,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80조가 들어왔어요. 근데 공모 금액은 750억 달러, 114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불이 되기 시작합니다. 환불이 되는 금액이 얼마냐? 무려 266조 원이 환불이 되기 때문에 오늘같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거의 2조 7천억 가량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스페이스 X 청약이 끝나고 환불받는 금액이 226조가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26년 올해 영업이익을 보시면 정말 엄청납니다. 거의 엔비디아랑 비슷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7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흔들린다. 그럴 때는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 시가총액을 보시면 지금 TSMC도 여기 있는데, 자, 그런데 엔비디아도 여기 있고 구글도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27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시가총액, 바로 주가도 같이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삼성전자 본주 실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즉, 지금 2020년 1월부터 26년 5월까지 해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약 20% 차이가 나면서 움직였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우선주도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요. 자,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본주만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우선주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이 갭이 엄청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년부터 약 20%의 괴리율인데 지금 63.28%까지 최고로 확대가 됐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20% 차이니까 약 8만 원이 가야 적당한 수준인데 지금은 거의 5만 원, 4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당연히 20% 정도 할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 이게 20%가 아니라 거의 60%까지 이 차이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여기까지 정상적인 움직임까지 가려면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보통주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의결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게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못 간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32만 2,500원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괴리율이 20%라고 봤을 때 32만 2,500원에 80%, 즉 우선주의 가격이 25만 8천 원이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까지는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 20만 7천 원에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차이가 5만 1,000원 기준이고 바로 20만 7천원 기준으로는 24.63%가 더 올라서 25만 8천원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평균 괴리율 차이를 따지면 정상적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7% 정도 올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생각하면 이 부분이 거의 25만 원 이상까지도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다. 즉 구조적으로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우선주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삼성전자 우선주 이틀 연속 그리고 오늘 기관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큰 손들 사모펀드 연기금까지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본주 같은 경우에 오늘 21선 돌파하고 너무나 좋은 모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매일매일 브리핑 드리면서 이게 언제가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인지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너무나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이게 리포트 근거로 29년까지 계속 실적이 좋아진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이럴 때가 너무나 좋은 매수 타이밍이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정말 기준가 이하에서 잘 매수하셔서 크게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10배 이상 상승할 종목들 바로 실적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주가가 바닥에 있더라도 실적만 인정받으면 언제든 급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18,0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30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양식품, 우리 불닭볶음면도 바닥에서 22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실적이 40배 이상 좋아지면서 10배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 바로 이 종목 보고 있고요. 실적이 정말 10배 이상 좋아지는데 시장에서 아직도 인정을 못 받으면서 박스권 돌파 못하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최근에 박스권 돌파하면서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7월 필승 종목, 탑픽 종목 5개 종목 제가 각 섹터마다 정말 여러분들 실적이 좋아지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5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 방법 한번 말씀드리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하시고요. PC나 TV로 보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도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텐베거 급등주 7월 필승 종목 5개,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대응 전략까지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010-8117-3273, 010-8117-3273. 자, 이쪽으로 삼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신 거고요.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여러분들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실적은 너무나 좋아지고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 이럴 때가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이고 제 영상 보시면서 정말 매수 타이밍 잘 잡으셔서 크게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고 제가 더 좋은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로 대박이 나는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